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와 판사가 기각을 굳힌다. 과연 누구일까? 일단 저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것을 기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각적으로 많이 옮아가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들은 재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마녀을 투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론전을 펼치고 뭐 머리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물론 여론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막바지 단계에 선거 막바지 단계에 왔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중심을 잡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도록 굳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바로 주심재판관 정형식 주심재판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40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와 판사가 기각을 굳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관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관료는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최상목 대행은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이 최상목 대행과 정형식 주심재판관 두 사람은 이 문재인 정부 때, 최상목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 피해자입니다. 일종의 그 고위 공직자로 있다가 잘렸죠. 잘린 그런 인연이 있고, 정형식 재판관은 그때 판사를 할 때 이 문재인 정부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또 판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맞섰다, 정형식 재판관은 맞서서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그때 잘린 사람이죠. 이 최상목. 자, 그런 이제 차이가,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가 최상목이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이 최상목 대행이 뭐 헌법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니 마니 하고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최상목인데,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후배죠. 최상목이 이 재경부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금융정책과장, 그리고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1차관 등을 거친 엘리트 경제 관료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청와대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경제금융비서관. 청와대의 관료들이 청와대에 가서 비서관 정도 하고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합니다. 바로 차관 갔다가 장관 갔다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초고속 승진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최순실 사태가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루가 돼서 그때 이 경제금융비서관이니까 그 회의를 하면서 아마 그때 최순실의 뭐 그 K스포츠재단, 뭐 미러재단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 이것을 한번 회의를 한번 했다는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참고인, 피의자는 아니고 그때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최상목은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잘렸죠, 한마디로. 잘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했던 참고인이지만은 수사를 했던 인물이 최상목인데, 최상목을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로 발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수석으로, 초대 경제수석으로 영입을 합니다. 최상목을 그 용산 대통령실에 경제수석으로 영입을 했고, 그때
이 기사에도 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생일을 최상목 경제수석이 생일을 맞았을 때 시내 식당을 찾아가서 그때 이제 밥을 사주기도 했다. 신뢰를 보인 것이죠. 그런 모습이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수석 생일 맞아서 별도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수사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지만은 최상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능력을 인정을 하고 최상목의 이 자질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까지 시킨 거죠. 경제부총리까지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상목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경제 관료가 최상목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경제 정책만 다뤄왔지만은 최상목 권한 대행도 이제는 정치적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것이죠. 마지막에 최상목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원역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버티는 거죠. 명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원식도 갑자기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마치 이재명의 그 하명을 받았겠죠. 하명을 받아서 이 우원식도 최상목 대행이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뭐 헌법을 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박찬대는 노골적으로 뭐 탄핵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도 그렇게 하는데 최상목 그 대행은 이것을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를 해갖고 오라는 거죠. 그 기조로 그냥 계속 지키면 됩니다. 그 기조만 지켜서 마흔역이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은 무조건 인용은 어렵다. 6명을 못 채우고 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현재 안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6명을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좌파에서. 6명만 채우면 바로 뭐 선거를 하든지 뭐 하겠지만 6명을 못 채우니까 이 마흔역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잘하면 이제 5명까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5대3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런데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최상목이고 최상목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이 신뢰를 받던 그 경제 관료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탄압을 받아서 잘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최상목 대행이 이 마흔역 임명을 끝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가 기각을 굳힌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사람은 이 판사죠. 바로 정형식 지금 주심 재판관입니다.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변론은 정인들 불러서 하는 변론은 끝나고 평의를 하고 있죠. 평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주심 재판관입니다. 변론 때는 이 문영배 재판장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했지만 지금은 주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 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죠. 평의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평의 8명의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쟁점을 수기를 하는 쟁점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이 평의 단계입니다. 평의 단계라도 서로 누가 8명 사이에 서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는 누가 이것을 기각 쪽에 염두를 두고 있고 누가 인용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평의를 주도를 하는 이 정형식 재판관이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결국은 이 선고 날짜 같은 것도 이 평의를 주도하는 그래서 평의가 끝나면은 바로 평결로 들어가죠. 평결은 이제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데 그 시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이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할 일이고 또 특히 정형식 재판관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파 재판관 확실하게 이 탄핵 기각 쪽에 설 수 있는 김복형, 주한창이 있죠. 그리고 또 김형두까지 이제 하면 4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선임자가 바로 정형식 주심 재판관입니다. 그럼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나머지 이 3사람 아니면 2사람이든
그렇게 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명분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제 평의를 하니까는. 그리고 조심 재판관이 먼저 하두를 던지고 나서 토론을 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그런 명분이 쌓이고 있죠. 그 명분을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최선임자고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좀 홍장은 메모 문제도 그렇고 각종건 협박 문제도 그렇고 이게 법원에서 이야기했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 법원에 못지않게 헌재도 더 많기 때문에 각하를 시켜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판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정영식 재판관을 그때 대전고등법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헌법재판관으로 발탁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추천 목소리로 들어왔죠.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른 인물이 정영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최상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다 했는데 가장 아낀 판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하던 유남석 후임 재판관으로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원도 양구 출신이고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이렇게 쭉 요직을 거쳤고 서울 고법 부장판사까지 했고 해생법원장, 서울 해생법원장도 했고 대전고등법원장까지 지냈죠. 그때 보통 이렇게 이제 고위직을 인선 발표를 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발탁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발탁 배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정영식을 발탁을 했는지 브리핑을 하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정영식 지명자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신뢰를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고 그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지금 막판에 심리 막판에 주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사설정보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뭐 근거 있는 사설정보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각 분위기를 굳힐 수 있는 인물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최상목은 문재인에 의해서 잘렸다.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은 문재인과 맞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게 뭐냐면은 서울 고법 부장판사일 때 정영식 재판관이 서울 고법 부장판사일 때 2018년에 그때 최순실 사태가 있었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 1심은 2심을 이제 재판장을 했는데 1심은 이재용 당시 부회장입니다. 지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그 원심을 깼습니다.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확 깎았죠. 그때 문재인 쪽에서 그때 한창 2018년이면 막 적폐물이로 막 할 때죠. 적폐물이. 이 적폐청산 이런 뭐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막 몰아칠 텐데 완전 문재인 정부 초기죠. 그런데 그 초기에 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그때 적폐의 재계의 적폐로 몰렸던 이재용에 대해서 깎아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스스리 버릇한 문재인 초기에. 그래서 그때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정판사, 그러니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막 쇄도를 했습니다. 그런 전력이 그런 전력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발탁하는 한 배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최상목 그리고 정영식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와 판사였는데 기각을 굳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